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들 또 진위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죠. MTN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최근에 가장 궁금한 내용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다시 반도체 규제, 제재를 강화했는데요. 당연히 미국의 엔비디아나 반도체주는 출렁이는데 국내 반도체주에는 악재인가 이게 오히려 기회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먼저 그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연 이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4%씩 두 번 빠졌으니까 어제 4%에 오늘 4%니까 거의 10% 가까이 이틀 만에 상승폭을 반납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을 금지를 시켜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회하면서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를 중국에 그동안 수출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이제 중국과 교역을 할 수 없도록 미국이 이제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대전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작스러운 결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여름에 이제 우리나라 그 KB증권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 반도체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작년서부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엔비디아 매출의 3분의 1이 이미 중국으로 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도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이 선취매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최근에 급증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밝히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증지가 되게 된다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3분의 1이 달했었던 매출에 대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내년까지 엔비디아가 납품해야 될 물량은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일부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국에 막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초반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은 또 아닙니다. 일부 노련한 분석가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우회 경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현재 지금 미국이 미국 업체에 있는 기업들의 중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 하게 된다라면 중국이 실질적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막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고요. 또 하나는 장비 임대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임대한다라는 거죠. 반도체 수출 자체는 금지됐습니다만 중국이 우회로를 뚫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중국으로 들어갈 물량들이 그 기업들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당연히 호재는 아닌데요. 호재는 그렇죠.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영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일 텐데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비디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는 지금 현재 HBM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호황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러한 영향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HBM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HBM3, HBM3는 이제 하이닉스만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HBM4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 같이 사용하는데 이제 4까지 개발이 돼서 이제 납품 지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해서 HBM에 대한 고사양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아직까지는 특히 내년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 강한 흐름들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지금 조금
여전히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D램 재고 소진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늘도 또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D램 가격을 또 올렸다라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막대한 재고에 대한 부담에 대한 기사도 동시에 다른 언론사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일단 HBM 트리거는 분명 존재합니다. DDR5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만 DDR4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고 부분들을 어떻게 소진하느냐가 양립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지금 투자자분들은 HBM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고 여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생각보다는 좀 잘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투심이 확실히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갈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나타내는 방증이 외국인들이 최근 반도체, 특별히 삼성전자를 며칠째 오늘까지 사흘째 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연속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게 참으로 우리한테는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일째지만 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사태가 발생한 건 이틀이고요. 그렇죠. 그 전날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은 매수를 이렇게 막대한 물량들을 할 때는 추세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엔비디아 발표 이전부터 추세적으로 전날부터 샀던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 위클리 옵션과 관련된 그 전략이다라고 보는 측들도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위클리 옵션에 대한 부분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화요일부터는 오히려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어요. 근데 위클리 옵션만 보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는 설명 가능해요. 근데 하이닉스를 산다라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입장에서 과연 이 위클리 옵션에 대한 합성 전략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설이에요. 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부분들 환율이 안정세를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진위는 다음 주 초면 판명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합성 전략을 펼치던 아니면 순수하게 현물에서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측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안착했다라는 측면은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엔비디아발 영향에서 다소 조금 벗어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를 엔비디아를 빼고 본다라면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새로운 악재가 나올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재고가 쌓여 있는 거 이거 지금 이제 소진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타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요라고 봤을 때는 반도체는 이제 바닥을 찍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대장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두 주제에서 저희가 화두를 던졌던 것처럼 뭐 위기는 많고 우려도 있고 새로운 또 악재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반도체주에는 지금 그러면 사모을 수 있는 기회 구간인가? 네. 그렇다고 하면 뭐 또 이 소부장 쪽이 난 건지 전략 관심주까지 좀 묶어서 정리해 주겠어요? 네. 일단 소부장들은 변동성이 좀 확대됐고 네. 소부장보다는 저는 역시 하이닉스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10% 수익을 내기에는 오히려 좀 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이닉스가 직전 고점을 이제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탄력성은 있다라는 거죠. 소부장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소부장 같은 경우 변동성이 워낙 크고 밸류에 대한 얘기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부장을 가지고 트레이딩하기엔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소부장이 빨랐다라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소부장을 이제 가서 신규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보기에는 다소 조금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정적인 것은 제가 MTN에서 지속적으로 하이닉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에 대한 뷰는 여전히 변한 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HBM 비중이 이제 3분기 때 과연 몇 프로까지 늘어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2분기 때 이미 2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 비중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D램 재고도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줄어든 부담이 적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 미국에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 비용이 약 10에서 15%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이닉스는 작년에 미국에 공장 투자하려고 했다가
취소했죠.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진짜 지금은 신의 한 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안 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얘기 가지고 하이닉스가 한번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철수할 때는 과감하게 계획을 철수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게 하이닉스의 주가에 있어서 자금 부담에 있어서 현재 지금 삼성전자는 막대하게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이닉스가 중심에 서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부장이나 삼성전자보다도 역시나 탑픽 종목은 SK 하이닉스로 꼽아주셨습니다. 사용주의 옥석 가리기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